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CSS 스타일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계속. 자, 제가 div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div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한 걸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emmet이라는 걸 이제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emmet이 HTML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CSS에도 emme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emmet은 저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비 값을 표현하려면 width 한 다음에 여기다 200픽셀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물론 얘도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WI만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W200px 이렇게 쓰게 되면 W200픽셀을 알아서 얘가 너비 200픽셀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H200px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높이 200픽셀짜리를 여러분들 만들어준다. 이게 지금 CSS의 emmet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만 이제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00, 100p라고만 쓰면 이건 뭐냐면 %예요. %. 이런 식으로 H100p 하면 이제 %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튼간에 지금 저는 200픽셀짜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여러분들 그동안 자동 완성 쓰려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랄까 오타도 나고 쓰기가 너무 귀찮았죠. 그죠? 그래서 BGC 탭 하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냥 BGC 탭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요즘은 속도입니다. 속도. 효율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왜 처음부터 이걸 안 알려드리냐.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제가 이렇게 써도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BGC 탭 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너비 높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CSS 스타일링 하는 방법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CSS 방법이죠. CSS 스타일링 방법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뭐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라이브러리 스타일이에요. 라이브러리. 요즘 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 방식. 그럼 요 방식을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div를 하나, 섹션이라 하나 만들게요. 섹션 하나 만들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당 엘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W 여기다가 W 2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W 200픽셀을 이런 식으로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높이 200픽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이 200픽셀짜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BG 뭐 제가 레드라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 레드다, 그러니까 블루라 써볼게요. 레드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나름대로 정의를 해놓고 내가 필요한 엘리먼트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접근합니다. 클래스에서 얘는 W200픽셀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너비가 200픽셀이 반영이 되는 거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H200픽셀 하게 되면 높이 200픽셀도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BG 블루만 써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여기다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강사님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CSS 코드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클래스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CSS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단점을 커버하냐? 여러분들이 HTML 문서라는 거는 짧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짧게 작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2차 메뉴, 3차 메뉴 만드는 것도 HTML 길이가 굉장히 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가서 컨트롤 U 누르면 이거 네이버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제가 컨버스 들어가고 컨버스 들어가서 컨트롤 U 딱 눌러보면 지금 이게 메인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는 HTML이거든요. 밑으로 내려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길죠. 지금 요 HTML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HTML 말고도 다른 게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다 ASML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 만드는 것만 해도 ASML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길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녀석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 메뉴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메뉴 1, 뭐 UL, LI 곱하기 뭐 3개, A, HRF 샵 쓰고 뭐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2차 메뉴를 만들 수 있겠죠. 마크업을 한다고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특정 부분만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특정 부분만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템 3에 잘못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요. 아이템 3에 있는 요 녀석한테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녀석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얘만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템 3에 있는 얘를 찾아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자, 메뉴 1에 UL, LI에 NTH 차일드 뭐 아니면 라스트 차일드니까 라스트 차일드로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 UL에 그 다음에 LI 누구? 지금 얘한테 접근하고 싶다 했잖아. 얘. 그러면 그 LI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LI의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 골라낸 다음에 거기다 A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죠? 뭐 말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ASML 구조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CSS를 이용해서 선택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ASML 구조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선택자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한테 고작 이 녀석의 폰트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끝이래요. 폰트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서 얘만 1.5 REM을 준다든지. 자, 그러면 접근했기 때문에 얘만 지금 커졌죠, 그죠? 자, 근데 고작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래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코드의 길이가 길어져서 어떻게 만든다? 여기다가 폰트 그냥 1.5라고 써볼까요? 1.5는 반영이 안 돼서 뭐라 쓸까요? 그냥 대충 폰트 1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1 REM 1.5 RE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내가 필요한 그 클래스를 누구한테만 부여하면 된다? 얘한테만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이런 식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내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해당 엘리먼트에 접근해서 스타일을 조금 더 편하게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물론 있지만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장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요즘 이제 CSS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퍼블리싱 작업할 때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나는 퍼블리싱 말고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꾼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는 이직을 하겠다,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무조건 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강사님 일반적인 CSS 스타일은 안 씁니까? 아니에요. 병행해서 씁니다. 저도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일반적인 CSS 스타일링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행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즉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왜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의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CSS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ASML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끝도 없이 길어지는 단점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에 비해서 편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카카오도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퍼블리싱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됐습니다.